시간이 되어서 오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오의료 혁신센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연자는 현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의료 원장으로 계시는 박건희 선생님이십니다. 박건희 선생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 전문의를 취득하셨습니다.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석사, 박사 취득하셨고 2009년부터 17년까지 라오스, 필리핀, 피지 등의 오지에서 WHO 자문관으로 활동하셨고 2018년도에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장으로 국내 복귀하셔서 1차 의료의 실전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강원도 평창군 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평창군 1차 의료의 어, 1차 의료 활성화 경험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박건희 선생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혜선 센터장님, 그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원분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또 점심시간에 모두들 시간 내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저런 말씀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료 혁신센터 세미나여서 이제 지역의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일 텐데 저는 여러 지역의료의 컴포넌트 중에 좀 1차 의료에 초점을 맞춘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평창군 배경 좀 말씀드리고요. 평창에서 1차 의료 활성화 관련돼서 했던 것들, 그리고 향후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은 뭐 동계올림픽으로 이름은 익숙하실 테고, 그 영동선 강릉 가실 때나 뭐 대관령 혹은 봉평 이런 데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이게 저희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서울의 2.4배, 2.4배고요. 근데 인구가 지금 4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동이 한 2, 3만 명 되니까 동 한 개 반 정도 되는 인구가 있어서요. 근데 이 4만 명의 인구가 또 8개 읍면에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2차 병원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 인근의 영월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만 5천인데 읍내에만 2만 3천 명이 모여 살거든요. 그러면 아직 뭐 영월 의료원이 300병상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2만여 명이 모여 살면 뭐 300병상 규모의 종합 2차 병원 운영하기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평창은 읍내에 8,500명만 몰려 살고 있고 4개 읍면 남부권만 놓고 봐도 2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차 병원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사실 남부권은 영월 뭐 25분, 30분이면 가고 북동권은 강릉을 뭐 대관령은 20분, 진부는 30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종합병원급을 이 평창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 오면서 들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어떤 응급의료라든지 2차, 3차 병으로 가는 이런 중증으로 가는 것들을 좀 예방하고 아니면 응급이나 중증으로 가게 되는 거를 최대한 네트워크 형태로 최대한 빠르고 적합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점 배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건강보험에서의 자료를 보면 평창에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니까 인구 4만 명 중에 고혈압 혹은 당뇨가 있으신 분이 15,000명입니다. 15,000명이고 그중에 재작년 기준으로 합병증이 없었던 분이 11,000명인데 이분 중에 1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 1년 동안 신규 합병증이 생긴 분들이 2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200여 명이 뭐 심뇌 혹은 콩팥, 안, 족부 이런 식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고당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신규 합병증 되는 분들을 어떻게 예방 관리할 건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구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이 평창군의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한 10년에서 20년 앞서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60세 코호트는 한 연령당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매년 1,000명 이상이 새롭게 65세가 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명이 채 안 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0년 뒤에는 이분들이 70대 코호트로 갈 거고 20년 뒤에는 80대 코호트로 갈 텐데 20년 뒤에 80대 코호트로 갔을 때 나머지는 홀쭉 할 거란 말입니다. 뭐 외국인들이 유입되거나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들이 생기지 않는 한 80만 볼록하고 나머지가 홀쭉하게 될 텐데
그때 상황이 지금 현재 70대, 80대들이 의료 이용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뭐 돌봄의 부담도 마찬가지고 총 의료비의 부담도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80대 되신 분들이 어떻게 훨씬 더 모빌리티, 이동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중증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의료, 지역의 1차 의료 정책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그 평창 와서 한두 달 지나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뭐 다른 뭐 수원의료원이나 그 의정부의료원처럼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의료기관인 의료원이 아니라 보건소법인 지역보건법, 보건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지만 병원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응급실과 종합외래진료소와 입원실이 있는 병원 기능이 하는 보건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저희 평창보건의료원이 2차급 종합병원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당연히 있죠. 영월이나 강릉이나 원주로 가시기가 불편하니까. 근데 제가 열심히 고민해 봤더니 도저히 안 된다. 이쪽 중증 응급의료는 안 되고 사실 24시간 진료나 저기 평창 관내에 투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저희 투석 환자가 한 40명 안팎 정도 되는데 그 건강보험 자료에서 40명 안팎 투석한 데가 없어서 강릉 원주 영월로 다니고 계시거든요. 재활 서비스는 2년 전에 부족했는데 이제 제가 최근 2년 동안 재활과 물리치료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공은 가능하나 자체적으로는 현재 수가 제도에서는 도저히 소위 수익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이 인력 그리고 인력 구하기도 힘든 저희가 투석실을 만든다고 한들 투석을 할 수 있는 내과 의사나 간호사 구하는 거 쉽지 않을 거고 24시간 진료를 할 때 평창에 24시간 진료에 아주 최적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오는 거는 자원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는 사실 배후 진료가 되고 자신의 실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지역 응급의료 센터나 권역센터에서 근무해야 맞는데 저희는 그 평일에는 환자가 네다섯 명이고 그중에 케이타스 1인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명인 상태여서 응급의학과가 오면은 이거는 너무 그 오버 퀄리파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중증 환자가 아주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으로 중증 환자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떤 처치를 잘못했을 때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련 체계에서는 저희 세팅과 같은 저희뿐만 아니라 뭐 울진이라든지 뭐 양양이라든지 이런 소위 산악지방이나 이제 의료 취약지 권역응급센터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곳에 가장 최적합 컴피턴시 역량 거기에 맞는 역량 가진 의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버 퀄리파이 아니면 언더 퀄리파이 되는 시기여서 그래서 여기는 인력과 재정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통합적인 1차 의료 서비스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가 이제 2년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우리 공공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동네 의원이 제가 14개 의원이 있는데 14개 의원 중에 7개가 내과계 의원이고 7개가 물리치료하는 외과계 의원입니다. 그 최소한 7개 내과계 의원 민간도 같이 하면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조정되는 코디네이션 되는 1차 의료 서비스 잘 제공해 보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공도 공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수가제도에 따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실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지역의 1차 의료나 평창과 같은 쪽에 그 지역으로 했을 때 강조하는 그림인데, 특히 예방의학이나 보건 나가신 분들이 익숙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컨티뉴um 오브 케어 차원에서 보면 이제 건강하다가 건강검진했을 때 뭐 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다 이제 혈압, 당뇨 약을 먹게 되고 또 합병증이 생겨서 장애가 생기는 이 스펙트럼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약을 투약하거나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왼쪽의 건강을 유지하고 혹은 혈압, 혈당 이나 콜레스테롤이 경계 수치 왔을 때 여기서 관리하는 거 주로는 이제 운동과 영양으로 생활 습관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직 1차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위별 수가제에서 잘 보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 그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뭐 프레일티 혹은 허약, 노쇠 혹은 근감소증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과 무관하게 이제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이런 기능성 모빌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아유 그냥 나이 먹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이러다가 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면 이렇게 7, 8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나이 먹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다 예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죠. 이것도 운동 영양이에요. 영양은 단백질 섭취, 운동은 근력 운동,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아닌 근력 운동 이런 걸 하면 2, 3에서 계속 80, 90이 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한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혹은 총 보건 의료비를 엄청나게 아끼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그 최근에 건보 자료 다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강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 총 의료비가 본인 부담과 건보 포함해서 50만 원입니다. 1년에 50만 원 써요. 만성질환 고당만 있으면 1년에 200만 원 씁니다. 200만 원. 여기까지도 감당할 만하죠. 그런데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그 프랙처가 생겨서 누워 있게 되면 이쪽 오른쪽으로 되게 되면 2천만 원을 씁니다. 의료비로 한 6, 700만 원, 장기요양비로 한 1,300, 1,400만 원. 그 50만 원 썼던 분이 200만 원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관리가 안 되면 2천만 원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의료 뭐 특히 재정 체계나 의료 전달 체계는 주민들을 50만 원으로 묶어둘 만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 아무리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 전부 다 50만 원을 묶어뒀다고 해서 뭐 2천만 원 가실 분을 묶어뒀으니까 1,950만 원에 대해서 뭐 보너스를 주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없고 동네 의원도 당연히 없죠. 동네 의원도 이분을 5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묶어두는데 잘했다고 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이분들이 관리가 안 돼서 50만 원 환자가 200만 원이 되거나 200만 원 환자가 2천만 원이 돼야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버틸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대가 70,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는 것도 이런 체제로 유지가 되면 늘어나는 의료비나 장기요양비들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내년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저는 통합돌봄이 요양시설에 있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생각 판단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양원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권적으로나 삶의 질을 치환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요양원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전부 다 집에서 제공한다면 당연히 더 비싸질 겁니다. 이게 가정에 있는 그 비공식 돌봄을 돈으로 환원을 안 했기 때문에 가족 돌봄에 대해서 환원을 안 했기 때문에 마치 저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된다면 뭐 청소, 빨래, 뭐 식사, 목욕, 뭐 간호, 돌봄 이 모든 게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당연히 요양원보다 비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 돌봄이 요양원 시설보다 싸다. 이건 저는 문제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라 생각을 하고 단지 그 인권이나 삶의 질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디서 절감해야 되나? 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안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안 가게 하는 노쇠 예방 관리 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 관리가 잘 돼 화병적으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야 허약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그 지역 의료나 1차 의료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그 정책 방향일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게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1차 의료기관들이 이걸 해야 돼요. 모든 동네 의원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왼쪽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모든 인센티브 구조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저는 10년, 20년 뒤에 이 의료비 폭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바뀌는데 쉽지 않겠죠. 전국적인 단일한 어떤 정책 변화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급자의 저항이나 혹은 소비자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각 지역 단위에서 공공형 변화 혹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변화 아니면 지불보상제도의 뭐를 뭐그 피포 서비스에서 뭐 밸류 베이스드라든지 혹은 퍼포먼스 베이스드라든지 파퓰레이션 베이스드라든지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민간 1차 의료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바뀌는 방식으로 왼쪽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평창에서 운이 좋아서 최근 10년 혹은 최근 2, 3년 동안 왼쪽 부분을 강화했던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션 센터니스, 피플 센터니스 말씀 많이 하잖아요. 환자 중심. 그러니까 보건소의 사업들도 다 사업 중심, 공급자 중심인데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어, 환자 중심, 주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도를 사업으로 돼 있던 조직도를 지역별로 저희가 8개 읍면인데 2개 읍면을 하나씩의 팀으로 바꾸는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다 한 개의 팀, 그러면 직원이 한 12명에서 18명 정도가 한 개 팀이 돼요. 그래서 진료소장이 지소에 와서 일하기도 하고 저희 지소에 있는 운동처방사나 영양사나 의사나 한의사들이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진료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한 환자들에 대해서 의사가 직접 진료하면서 처방을 하고 또 한의사가 방문해서 침도 놔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진료소에 방문해서 운동교육 영역을 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진료소장님이 오후에 문을 닫고 지소에 와서 건강 이렇게 한 팀을 운영하는 것들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심, 환자 중심으로 진료와 건강 증진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의생사, 영양, 운동차 박사가 같이 팀으로 이런 걸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죠. 특히 지원 조직이 이렇게 조직 개편하고 팀 어프로치를 한다. 팀 어프로치라는 거는 5명이 개별적으로 일했다는 게 5명이 팀이 되면 20명, 30명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팀 구조인데 그게 단번에 되지는 않잖아요. 뭐 팀장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팀원들의 어떤 관계 시너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걸 계속 러닝 바이 듀잉을 힘든 과정들을 작년 7월부터 합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저항도 또 있었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성과들이 나지도 않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꾸역꾸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하시면 더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협력적인 업무 환경, 지소진료소가 협업하고 또 관가민, 우리 건강위원회나 동네 의원과 협업하고 또 모든 서비스의 방문 의료, 한의사, 우리 치과의사도 방문하고 한의사도 방문하고 치의생사도 방문하고 운동영양사도 방문하는 이런 것들 서로 돕고 메꾸는 것 그리고 보건소의 사업들이 뭐 20명, 30명에게 사업을 제공하면 프리앤 포스트에서 20명 참여하신 분들 효과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보건 그죠? 선생님 잘 안 들립니다. 끊긴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제가 중간에 잘렸네요. 다시 잘 공유하 들립니다, 선생님. 네 앞에 다시 한 30초 정도, 네네네 30초 정도, 예.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수 등록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수 등록 어이구, 깜짝이야. 이게 또 끊어진 줄 알았네. 어, 전수 등록 관리를 하되 일단은 75세 이상이랑 5세 미만부터 시작하고 이후에 뭐 60세나 50세로 확대하다 이런 목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수 등록 관리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 페이퍼 베이스 이런 거 어려우니까 이런 효과들이 저희가 노쇠 예방 관리 사업 같은 거 평창에서 쭉 해서 뭐 국무총리상도 받고 올 9월에 10주년 기념 행사를 질병관리청장님 모시고 질병청이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쇠 예방 관리 사업 이런 거예요. 지금도 끊겼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끊긴 것 같아요. 노쇠 예방관리 사업,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박근혜 선생님 빼고 저희끼리는 다 들리는 건가요, 제 목소리? 네, 잘 들리는데요. 뭔가 화면이 네, 멈추신 거 보니 연결이 안 박근혜 될 선생님 것 아마 쭉 하고 있을걸? 아마 쭉 막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전화를 해야 되나? 제 말씀은 박건희 선생님만 저기 쭉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안 들리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사무실 데스크탑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이제 그
그쪽에서 제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예,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휴대폰으로 좀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3쪽, 그 성과 1-1로 되어 있는 13쪽이요. 알겠습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네, 13쪽 띄워주시고요. 원래 이 평창이 인터넷이 잘 되는데 시골이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난번에 평창 게스트하우스도 와이파이 되게 슬로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와이파이 네. 연동을 했는데. 이게 방어벽 이런 거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줌이 언스테이블 하더라고, 이상하게. 저희 그 다음부터 노트북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석홍 어, 선 올려보세요. 혹시 제 슬라이드를 보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원장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는지요? 네, 네, 13쪽이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 인터벤션은 운동 영양 처음에는 24주로 했는데 뭐 24주도 해봤다가 3개월, 12주도 해봤다가 운동만 해봤다가 영양만 해봤다, 운동 영양 같이 해봤다 이런 걸 쭉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산병원의 장일영 교수라는 노년내과 교수랑 같이 진행했는데 그분이 평창에 2014년도에 공보위로 왔을 때 스스로 3년 동안 한 거를 다시 아산병원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연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논문이 2, 30개 나왔고요. 이게 저희가 백서를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백서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올 초까지는 논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세스먼트에 대한 논문도 나왔고, 그러니까 컴프레hen시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아까 눈으로 본 1부터 9까지만 해도 충분히 스크리닝은 된다. 그리고 운동 영향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6개월, 3개월까지는 괜찮다. 6개월이 가장 좋지만, 근데 작년에 제가 1개월짜리도 해봤거든요. 근데 1개월짜리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뭐 시설 입소가 지연되고, 앞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은, 그, 이런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하고 나서 한 30개월까지 신체 기능이나 장애라든지 기능이 유지된다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이 이제 자마 네트워크에 나온 논문인데 비용 효과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이 슬라이드가 했던 사람은 안 했던 사람은 1대1 매칭해가지고 어쨌든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개월 혹은 66개월까지 이게 사망 혹은 장기 요양시설 들어가는 거 차이가 이렇게 있었고, 오른쪽 아래가 이제 비용과 관련되는 건데, 6개월 동안 총 들어간 게 한 100만 원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담배급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등등등. 근데 그거를 66개월 동안 팔로우 해봤더니 약 한 900만 원 정도를 덜 쓰더라. 그러니까 보건의료비는 300만 원 덜 쓰고 장기요양 비용비를 한 600만 원 덜 써서 그 코스트 베네핏이 8.82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5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얘기한 게 증명이 된 거죠. 6개월 인터벤션만 해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까지는 기능이 유지가 돼요. 기능 유지되는데 3년 뒤부터는 통계적 유지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3년에 한 번씩 한 3개월짜리 인터벤션을 하면은 상당히 기능이 유지되면서 보건의료 비용이 그러니까 보건의료 비용의 외래비는 늘었지만 입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건강하니까 입원을 안 하시지만 외래는 더 많이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입원비라든지 장기요양비가 감소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노쇠 예방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그 권역팀으로 진행하면서 다학제 통합 진료라고 그러니까 의사 혼자 할 수 없고 간호 코디네이터나 운동 영양사들이 같이 모여서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심화 진료한 게 뭐 언론에도 나왔고 다음 보시면 다학제 통합 진료는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고 다음이요.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노쇠 예방이라든지 다학제 그러니까 페이션 센터리스로 하는 지역에서 지도 진료소가 함께하는 거였고 두 번째 스마트 디지털 관리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하나 종료된 보건복지부 R&D 사업이고 뭐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님의 여러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던 건데요. 이 다음 보시면은 하나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 만성질환 관리 모델이랑 퍼스널 헬스 레코드 이런 걸 실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혈압 결단계를 참가자한테 나눠주고 그럼 개인이 앱으로 사용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코디네이터들은 이것들 블루투스 혈압 혈당 재는 거를 저희가 대시보드나 현황판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보건의료원 환자뿐만 아니라 아까 7개 동네 의원 중에
내과계 의원 중에 3개 의원이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은 그 의원에서 타드시지만 스마트 건강관리는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런 협업의 모델을 했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요. 그러니까 앱에서는 자기가 혈압혈당을 하면은 뭐 빨간색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 25%, 30%는 가정혈압, 가정혈당을 재고 자기가 잰 게 빨간색인지 연두색인지 그러니까 알아서 조절하시는 게 한 2, 30%는 됐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왼쪽 아래에 박스가 빨간 박스 하나가 환자 한 명이거든요. 이건 저희 코디네이터나 제 관리자 저도 봤던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박스 하나가 그러니까 그린이면 좋은 거고 그레이는 측정을 안 한 거고 레드는 문제 있는 거면 이제 간호 코디네이터가 레드는 클릭해서 전화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뭐 약을 빼먹었다. 어제 회식이 있었다. 그러면 여차저차 하라고 전화로 일단은 코칭을 하는 거죠. 근데 빨간색이 뭐 5일, 일주일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나오세요 해서 이렇게 나오세요 하신 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다학제 진료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다학제 진료 대상자는 관리 잘하시는 분들, 다학제 진료 자체도 비싼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들만 불러서 다학제 진료를 신청 진료를 하고 여기 오렌지나 옐로우로 오래 있는 분들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5인 10인 그룹 교육들 있잖아요. 고단 교육을 하는 운동교육, 영양교육. 그러니까 그런 거의 대상자로 옐로우나 오렌지를 부릅니다. 그전에는 보건소 교육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관심 많은 그린인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굳이 안 들어도 되신 분, 알아서 잘 관리하신 분들도 오셨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타겟해가지고 가장 비싼 다학제 진료는 레드에서 하고 그 위에 이제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교육은 오렌지나 옐로우를 할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인 거고 그리고 이제 동네 의원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환자가 진료를 왔을 때 오른쪽 클릭을 하면 예전에는 수첩에 적어온 뭐 혈압혈당을 봤는데 오른쪽 수첩을 보면 한 달 동안 혹은 두세 달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셨군요 할 수 있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학제 진료를 해가지고 뭐 관리 안 되셨던 분들이 관리되고 뭐 인슐린도 줄였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 할 때 저희가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주세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1월에 하고 싶은 분들 손 드세요. 그래서 한 750명 정도, 700분 정도 손 들어서 그걸 반반으로 나눠서 한 분은 지금 바로 서비스를 하고 다른 분은 대비뽑기에 다른 분은 9개월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뒤년 뒤에 이걸 DID 했던 실험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런 지표들을 봤고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뭐 당화혈색소 뭐 0.3, BMI, 이런 거 줄어들었던 걸 나왔습니다. 근데 DID는 크게 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 그룹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진 이유는 뭐 호돈 이펙트라든지 몇 가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터벤션 그룹이 350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250, 당뇨 250이었지만 이제 복합 질환도 있기 때문에 총수로는 350이었는데 이걸 이제 올해나 내년에 그 1차 의료 시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더 들어오면 저는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블루투스 혈압결단계 도입하는 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중에 비용 효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이런 사진을 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녹색으로 되는 날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 그러니까 작년에는 스마트 건강 관리를 하면서 그 디지털 헬스를 통해서 1차를 4C, 네 가지씩, 컴프레hensiveness, 컨티뉴어 케어, 퍼스트 컨택, 코디네이션 이 부분에서 컴프리헨시브니스와 컨티뉴어 케어를 디지털 헬스를 통해서 좀 다학제 진료라든지 이런 걸 달성을 했다면 여기에 좀 빠져있는 퍼스트 컨택 부분이나 코디네이션 좀 더 강화해보자. 그래서 좀 적은 수로 좀 프리파일럿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했냐면 다음요. 그러니까 아까 지속 포괄 케어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상급병원 연계, 저희가 2차 병원이나 원주 세브란스 강릉하는 영월 의료원 이런 거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의뢰했을 때 전산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의뢰하고 거기서 진료를 마친 다음에 다시 전산으로 회송하는 이런 것들을 했고 이번에 간호 코디네이터가 콜센터 그러니까 저희 등록 관리하시는 환자분 중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의료기관 올지 안 올지 아리까리하면 저희들에게 전화 간혹 널스 트리아제를 하는 거죠. 내일 오셔도 됩니다. 아니, 당장 119를 부르세요. 아니면 저희 응급실로 오세요. 외래로 오세요. 이런 콜센터는 간호 트리아제 트라이얼을 9 to 6로 했고 요거는 이제 내년 초에는 24시간을 확대하려고 하면 저희 응급의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실 간호사가 저희 콜센터 널스 트리아제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퍼스트 컨택 부분도 강화하고 코디네이션 부분 그러니까 수직적 코디네이션 부분과 저희가 재택의료 센터를 올 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랑 연계하는 수평적 코디네이션 이런 걸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이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오른쪽 모집을 할 때 등록하면은 뭐
심층 질병 관리, 다학적 팀 관리, 비대면 건강 관리, 질병 예방, 뭐 방문 진료, 상급병원 연계, 긴급 상황 시 전화 건강 상담을 하는 거다 해서 100여 명에 대해서 이걸 했고 약간 뭐 프리파일럿이라 퀄리터티브하게만 평가했어요. 양적으로는 평가 안 하고 뭐 만족도 다 좋고 이런 관계 의사랑 간호사의 관계도 다 좋고 해서 이번에 어제 이제 보건복지부랑 국회에서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 관련된 그 토론회가 있었고 다음 주 뭐 건정심에 그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제 건정심에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 올라가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의료원에 있는 지소진료소 다음 장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지소진료소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동네 의원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서 뭐 1차로 지원센터든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역할은 저희들이 가정의학과 의사나 간호 코디네이터 운동 영양사 하면서 다학제 진료, 뭐 재택의료, 지역사회 연결, 3급 병원 연결, 긴급상황실 널스 트리아제, 뭐 성과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2차, 3차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에 좀 더 규모 있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수가 구조에도 좀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피포 서비스 저희가 그냥 공공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축 기반처럼 저희들이 더 잘하면 잘할수록 건강보험에 더 많이 보상하는 체제로 되면 저희가 했던 트라이얼들이 이제 다른 의료기관이 특히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도 좀 확산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료원에서는 좀 1차를 초점을 맞춰서 특히 지소진료소가 역할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평창형 주치의 실험하는 거 이게 이제 민간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지불보상제도 실험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건 계속 중간과 간형에 2차, 3차 연계하는 거 특히 인력 교류라든지 네트워크 진료라든지 그리고 좀 재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소에 일하는 보건진료 전담요원이 일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약간 뭐 통신상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정확하게 30분 동안 하시고 싶은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세 개 정도의 킥이 있는 거네요, 선생님. 노쇠 예방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관련해서 오주환 선생님과 같이 하신 뭐지? 코트 랜덤 네네. 그러니까 RCT가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 그걸 이어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대희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선생님 볼륨을 조금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좀 올릴게요. 괜찮나요? 이제 딱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하다. 역시 박 원장님, 거기서 정말 1년 6개월간 대단한 일 하셨고, 특히 제가 이제 몇 가지 돋보이는 것 중에는 이제 8개 읍면을 4개로 나눠서 평창이 엄청 크거든요. 저 위에 뭐 대관령면부터 아래 밑단까지 그거를 정말 이렇게 잘 나눠갖고 저 팀들이 가갖고 한 거 지금 너무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디지털 헬스 적용하기 실제로 이 어르신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거를 또 보건소에서 직원들 교육시켜갖고 대단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질문은 제가 여기 좀 채팅박스에 썼긴 했지만 이런 모델들을 좀 확산하고 싶은 게 우리 센터 신혜선 소장님과 같이 디자인해서 만든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박 원장 보시기에 이 평창의 경험을 뭐 강원도 다른 데라던가 뭐 옆에 영월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프라도 다르고 자원도 다르고 뭐 병원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뭐 이런 게 이제 강원도에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 이게 국가 단위의 어떤 시군구의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뭐 한 10여 개 시군에서 와서 뭐 벤치마킹도 하고 이제 보고 가셨는데, 기본적 컨셉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평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도 이거가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연적인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 6박자, 7박자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군 의원들의 지지. 한 분이라도 이거 왜 하냐, 뭐 등등 얘기하면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장 저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과장팀장님의 협력이 없으면 한 분이라도 이걸 우리가 왜 해요? 그러면 어려워요.
직원들, 그리고 좋은 임상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 자체가 임상의사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좋은 1차의료 임상의사가 있어야 이게 또 돌아가는데 저희는 그런 분야 세 분 정도 또 감사하게 오셨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강력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장 군수님이 나 이거 기필코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시장 군수가 이거를 모티베이션 갖기가 어렵죠. 이게 표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의 건강이 향상되는 게 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극단적인 계획인데 건강보험 재정을 너희 군에서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우리 평창만 해도 300만 원이니까 2천억을 너희들이 3, 42, 1200억을 너희가 써라. 근데 그중에서 10%, 120억 아끼면 너희가 딴 데 쓸 수 있다. 그러니 군수님이 보건소장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저기 주민들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120억 아껴. 저 서울대랑 삼성의료원 가서 비싸게 쓰지 말고 안에서 다 하도록 해. 이렇게 머리를 쓰실 텐데 그런 구조가 전혀 없으니까는 관심사가 아는 게 하나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깨쳐가지고 야 우리도 저 노쇠 예방 관리 사업이나 고혈압 관리 사업을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동네의원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군수한테 왜 안 하냐 평창은 저렇게 하는데 안 하냐 이렇게 뭐 요청을 하면 또 군수님이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역의 리더십이라면 군수일 수도 있고 보건소장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근데 보건소장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군수님이나 군의원에서 그런 거 왜 하냐 쓸데없이 예산 왜 쓰냐 그러면 이게 진도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잘 그 환기시키는데 우리 지역의료 혁신센터랑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데 잠깐 1초만 30초만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를 건병기 국장하고 박은정 과장한테 네. 제가 지역을 5년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원장님 얘기한 게 제일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움직이게 하는 것들 중에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리더십과 모티베이션과 그거에 대한 자원은 두 번째 문제인데 이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어떤 센터가 이런 것들을 좀 자꾸 해야 되고 지금 원장님 얘기하신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문하시죠.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하나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 있는데 군수님 한 번 더 출마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한 포지션일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저기 nobody knows죠. 그런데 들리는 풍문상으로는 한 번 더 도전하실 것 같긴 합니다. 내년 나오시면 삼선이신가요, 선생님? 한 번 건너뛰고 그러니까 총 세 번째인데 재선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네요.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내년에 나오시면 8년까지도 하실 수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네, 왜냐면 네,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대희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심평원 연구소장 있을 때 요 관련돼서 이렇게 실험은 아니고 가상적인 실험을 안성에 있는 생활 사업을 갖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A라는 지역에 있는 주민이 200억을 쓰는 거로 나오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걸 관리해서 120억으로 줄였다. 그러면 그 차액 80억을 반반씩 나눠 갖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이제 미국식이죠, 완전히. 예, 계약이 위한 딜인데 다른 동네에서는 다 하기가 힘든데 선생님 말씀대로 평창은 해볼 만해요, 지금. 인구도 적당하고 거기서 큰 병이라 하면 암 등등인데 그건 어차피 빠져나가는 거여서 해볼 만한 거일 것 같고 4만 명의 선생님 혹시 1년에 쓰시는 저기 진료비는 다 계산해 보셨어요? 국민? 그러니까 5만 아, 명이 얼마 쓰시는지? 제 생각에 한 평균 4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600억일 것 같습니다. 예. 2,600억이요? 1,600, 446, 1,600. 아, 1,600억. 그러면 네, 이제 평창군 전체를 하는 게 좀 어려워도 읍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네, 한 네, 200억 정도, 아까 그 말씀이 말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평창군 의료원이 게이키퍼가 돼서 우리가 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또는 특정 국민에 대해서 등록한 사람의 200억을 받아오고 네, 그걸로 해서 네, 만약에 진료비 차액, 그다음에 이제 에스티메이션 돼서 그 인구가 얼마가 나올지는 이제 심평원이나 공단 네, 자료로 네, 이제 네,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차액이 예. 남으면 그건 현금 줄 테니까 네, 네, 여기 네, 평창군이 알아서 써라. 뭐 네, 직원 네, 인센티브도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네, 의견을 네, 내신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맞습니다. 이게 아주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선 가능한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몽탁 선생님 질문이 들어와서 읽어드릴게요. 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군수에게 관심을 갖도록 요구가 늘었나요? 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그 노쇠방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엄청 높고, 왜냐하면 당신들의 근력이 강화되고 모빌리티가 향상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높고, 그리고 만성질환 다학제 진료, 그러니까 스마트 건강 관리도 만족도 엄청 높았죠. 왜냐하면 제 간호 코디네이터가 챙겨주고, 빨간색이면 전화해서 물어봐주고, 관리 안 하면 오시면 의사 선생님, 의사랑 간호사랑 운동 영양사가 저희가 작년에 80명 다학제 진료했는데 80명 중에 3분만 빼고 2주 안에 약을 안 넣는 데다 공부 혈당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랑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맞춤형을 운동 영양 교육 그런데 만족도 다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이게 그냥 보건의료원이 서비스를 잘한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지, 요거를 내가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고, 그런 거가 그러니까 지방의 정치를 통해서 이걸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이름이 같은 우리 오건희 선생님 거기 파견 갔었죠? 오건희 선생님이 지금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원장님. 지난번에 배려 많이 해주신 덕분에 7, 8월에 2달간 평창에서 파견 수련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 되었고, 정말 전공의 하는 기간 동안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원장님 발표를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좋긴 한데, 직접 또 이렇게 현장을 눈으로 가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하고 참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예방 전공의들도 사실 뭐 저번 연수교육 1박 2일 다녀오긴 했지만 조금 기간이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살짝 겉핥기식 체험하고 간 것 같아서, 이런 파견 프로그램도 좀 필수로 좀 도입을 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그때 같이 일했던 이제 팀장님, 뭐 과장님, 공무원들한테 이제 들은 건데, 이게 중앙조직에서 중앙부처에 추진하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정책 지원 같은 게 조금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게 이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래서 말초 조직에서는 이런 거를 좀 항상 이제 애로사항이 많다, 뭐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 이제 이런 전공의 파견 말고도 혹시 뭐 이렇게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좀 파견이나 어떤 이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향후에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한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저 우리 보건복지 비서관 내지는 우리 장차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행안부에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 원래 또 알아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박건희 선생님네 이 모형에는 사람들의 열정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음, 최악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날라오면은 안 돼요. 지금 네. 선생님이나 성공했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동네는 이게 맞을 거다라고 써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약해서 음, 중앙부처가 와서 예를 들면 평창군 모델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안 아유, 돌아갈 때가 어, 많아요. 네, 네, 큰일 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조장님 너무, 예. 네,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역을 한 5년 다니면서 느낀 게, 이게 붕어빵 같이 A라는 지역에 성공했다고 다 자원만 넣으면은 뭐 B 지역에 성공할 거라고 택도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정량적으로 안 되는 박 원장의 리더십, 열정, 뭐 거기 제가 거의 한 달에 방학마다 한 달씩 다니면서 식당을 다녀보면 평창의 그 관광위원회에 뭐부터 뭐 그 시네마에 뭐 금연 운동부터 뭐 장난 아닙니다, 화장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는 그 꽂히는 거는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정량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변수들도 노린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진용 교수님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성공하려면요. 질문 또 들어왔네요, 차장님. 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장보영 선생님 한의과대학입니다. 발표 앞부분에 평창 지역을 4군데로 나뉘고 민간에서 진로 플러스 건강 증진 협력하는 모델 설명하실 때 한의원에서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오케이. 상황에서 한의사가 참여하는지. 네. 네, 네. 그 저희가 사실 2년 전에 전반적인 공보이제가 교육을 했을 때 한의 방문 진료 교육도 한번 추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는
가정 방문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진 않아요. 가가지고 그 조금 누워 계시는 분들 침뜸하면서 좀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또 단독으로 하진 않고 저희가 뭐 운동 관리사라든지 재활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그러니까 협업 체계입니다. 협업 체계이고요. 근데 모든 한의사 공부회가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진료소를 의과 공부회랑 같이 방문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권역에 의과 공부회, 한의과 공부회 한 명 있고, 거기에 진료소가 한 네 개 정도씩 있으면, 예를 들면 목요일 오후는 지소를 비워두고 A, B, C, D 진료소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다녀오는데, 이제 가면은 보건진료소장님이 좀 아리까리한 환자들을 모아놔요. 뭐 5명, 10명 정도. 그러면 의사가 보면서 뭐 약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좀 큰 병원 가보라든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나머지는 또 저기 진료소장님 관사라든지 관사마루라든지 건강증진실에 요가 매트 깔아놓고 우리 그 한의사 선생님이 침도 놔드리고 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근데 조금 뭐 저희도 슈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제가 의과 같은 경우는 저희 내과 과장이나 가정의학과 과장이 좀 슈퍼바이징 하면서 저 학문 쪽으로도 계속 이런 논의하고 이런 것들 계속 그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저희 한의과 봉지가 한 분 계시긴 하지만 아주 활발하게 그 경륜이 좀 많아가지고 활발하게 그 슈퍼비전 못 하는데 하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좀 협업하게 되면 좀 더 이것도 수정하면서 옵티멀하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이유는 선생님 공보의 선생님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과, 치과, 뭐 한의 이게 다 모여 있고 그다음 물리치료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다학제가 들어가도 큰 갈등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에 있는 의원, 뭐 한의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좀 네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박건희 원장의 통제하에 일단 3년이든 현재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질문 하실 분 의견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신혜선 센터장님께서 우리 예방의학회 홍영숙 이사장님 와 계시다고 여기 코멘트 한번 부탁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사장님 계십니까? 네, 자리를 좀 비우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이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거 그러면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사업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각 네, 사업별로 지금 다 남의 돈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네. 공무원 나가는 그거 빼고, 그거 예. 빼고 그러면 저기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선생님? 그래야 우리가 계산을 하죠. 아, 그 1번 사업은 그러니까 어세스먼트 있고 인터벤션이 있는데 어쨌든 인터벤션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일 것 같아요. 인터벤션은. 근데 어세스먼트를 하면 아까 제 눈으로만 걸어 다니면서 눈 보고 하는 거라 그냥 비용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디지털 헬스는 저희가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를 나눠 드리면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실 디지털 요소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가정 혈압, 가정 혈당 재는 거는 그 가이드라인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나눠드리면 그게 1인당 10만 원이고 앱 사용료 앱 네. 사용료는 이제 업체들이 지금 그전에는 연구비로 썼는데 저희가 그거 사용한다면 좀 윌링유스페이로 보면 그래도 한 달에 구독료 5천 원? 그러니까 1년이면 6만 원이면 억셉터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혈압계 단계는 개인이 산다고 칠 수 있으니까 스마트 그 앱 사용료는 연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일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관리하는 이제 인력들의 그건 일단 빼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간호 코디네이터는 한 500명당 한 명 필요할 것 같아요. 500명에서 1000명당 한 명. 간호 코디네이터는. 그렇지만 운동 영양은 한 4개 그룹. 그러니까 2000명에서 4000명당 한 명.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선생님. 이게 좀 공조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하나도 없게 계산이 네,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만약에 이게 도시형으로 가게 되면은 민간 의원이나 뭐 민간 네, 치과 의사, 뭐 한의사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네, 네, 일당 100만 원씩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금액이 이 금액이랑은 차원이 다른 금액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네, 평창군 의료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크게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뭐 시비 걸 뭐 민간 의원도 없지만 만약에 네, 네, 이걸 만약에 선생님 예전에 계시는 안산에서 한다. 네, 이제 네, 또 다른 얘기가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네, 재정 추계가 달라질 것이다. 제 생각이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재정 추계를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의료과나 건강정책과에 제안했던 건 보건의료원의 의료 서비스 기능을 분리시켜서 공공의원으로 만들고 건보 재정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 인풋, 아웃풋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걸 보여줘야 이제 민간 의원 쪽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돌아가는 거 보여줘봤자 민간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벤치마킹 되기 힘들다라고는 그것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그 코멘트라기보다도 제가 오늘 제 이사장 임기 중에 아마 참여하는 마지막 오늘 모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저 부산에 윤석준 차기 이사장도 내려오고 오늘 인계도 하고 이래서 오늘 사실 분주합니다. 분주한 상황에서 오늘 이거 박건희 오늘 소장님 발표다 꼭 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 다이어리도 표시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래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근희 소장님, 평창군 원장님, 우리 전공의 연수도 그게 이번에 다 참여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일선에서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 이래서 참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그러한 모델을 지금 오늘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대단히 제가 반갑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제가 코멘트라기보다도 지금 내년에 곧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이제 통합 돌봄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크게 지금 평창군에서 그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고, 현재 우리가 이제 곧 시행할 상황이 지금 되는지,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을 크게 조금 코멘트 겸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이 보건, 의료, 복지, 돌봄의 연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재택의료센터를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보건의료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을 한 명 공무원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희랑 저희 가정의학과 내과 과장님이 처음 생각에는 야 이거 두세 달이면 100명 모집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탈탈 털어도 20명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다시 나가는 건 사망하시거나 요양원 요양병원 가는데 그 이유는 돌봄이 안 됩니다. 돌봄이.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는 저희 해봤자 한 달에 한두 번 의사가 가고 간호사가 4번, 6번 가는 건데 24시간 누가 돌봐줘야 집에 계실 수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근데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배우자 아니고는 돌봄,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곳은 며느리나 딸이 있는 곳은 저희가 가는데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돌봄 못하고 독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창은 요양보호사도 없어요. 요양보호사도 면 단위에는 없고 면 소재지 안에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요양보호사도 60대 이상이어가지고 차 타고 20분, 30분은 그러니까 두세 집을 다니셔야 되는데 20분, 30분 걸리는 골짜기인데 못 가시는 거고 모여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저는 주거 문제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주거 문제. 이분들이 모여 사셔야 되는데 저희가 고령자 주택이든 그러니까 요양원 말고 다른 개념의 중간 집이든 그 지원주택이든 이런 거를 면소재지에 만들어서 이분들이 모여 살면은 거기에서 아까 청소, 빨래, 목욕, 이동 지원, 식사 이런 걸 다 해드리면은 통합돌봄이 될 텐데 또 그분들이 안 내려오세요. 만들어도 자기 사시는 곳에 사시다가 그냥 요양원에 가시거나 이러한 거여서 의외로 돌봄이 안 돼가지고 재택의료가 안 된다. 그리고 인구 4만인 평창도 대상자 20명 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건복지부 걱정이 재택의료센터 복지랑 돌봄은 다 되는데 의료가 안 돼가지고 동네 의원이 방문 진료 안 하면 보건소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시작하면 사실상 대상자 10명, 20명 안팎일 거라고 생각하고 10명, 20명 안팎에 대해서는 사실 동네 의원 의사 선생님이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일과 시간 마치고 나서 잠깐 다녀오시는 걸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방문 진료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간호 코디네이터 역할은 보건소든 그 통합돌봄팀, 돌봄팀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하면서 의료 서비스 필요하면은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때 저희랑 같이 가시죠. 이렇게 갔다 와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저들이 무슨 재택의료센터를 또 이거 중앙정부의 그 문제인 거죠. 재택의료센터 딱 틀로 하면 멋지니까 거기 사회복지사 있고 간호사 있고 해가지고 사례관리 통합 어쩌고저쩌고 서식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도시에는 가능한데 이게
100명 돼야 이게 돈이 맞거든요. 100명 돼야 돈이 맞는데 시- 농어촌에서 100명 못 만들어요. 못 만들면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몇 번 얘기했는데 잘 접수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코멘트 조금 더 하면 선생님, 이사장님, 내년에 통합도를 보면 그냥 법적으로 시작만 하는 거지 잘 안 될 겁니다. 예산이 900억 개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 뽑고 나면 할 남은 돈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그럼 우리 신혜선 센터장님께서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사실 올해 그 마지막 세미나이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 예방의학회 홍영수 이사장님께서 그 공동 개최로 지원을 해주셔갖고 그 학교하고 같이 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세미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이제 그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움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여튼 마지막 날인데 이사장님 그리고 강대희 교수님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강의해 주신 박건희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마치도록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질문 짧게만 좀 대답할게요. 채팅창에 질문이 있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 노인들의 행태 태도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걸 좀 양쪽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저희 내년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1000명, 2000명 정도 등록 관리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동네 의원과 지금 협조적인 관계입니다. 시골에서는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도시에 산다 그러면 의사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 게 보건소장의 또 임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윤지영 교수님 질문에 이제 널스트리아제는 지금 우리 라이즈 사업으로 한림대 신동수 교수님이 좀 슈퍼비전 해주고 계세요. 슈퍼비전 해주고 계시고 이게 책임 소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고 이것도 결국은 관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난 뒤에나 이 널스트리아제가 되지 아무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저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보면 저희도 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컨티뉴어 케어를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만 일단 널스트리아제 서비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미나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